네,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에 대해서 백지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네. 이 대통령 선거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선거 이후에 농공행상을 따질 수밖에 없고요. 네, 당선이 안 됐다, 패배했다. 그러면 이 패배 책임을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을 먼저 치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 모두가 대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대선이 다른 선거하고 함께 치러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12년에는 4월에 총선을 치렀고 12월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4월하고 12월이니까 기간이 한 8개월 정도로 길고요. 네.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엔 또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번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겠군요. 그렇죠. 기간도 짧고 네. 순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탈당에 대한 경선 룰이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이 탈당 페널티가 25% 감점입니다. 25% 감점이면 상당히 큰데요. 네. 문제는 이 25% 감점이 기간이 4년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배 이상 늘었고요. 이 페널티 대상자를 한 추정해 보면 현직 단체장 한 5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방선거라는 게 시군구 지방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들을 생각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네, 그렇군요. 이 호남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강세가 뚜렷했는데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번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그 보수 정당인 야권에서는 광주 전남에서 지방선거에서 후보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 지방선거 앞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의 후보들을 많이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붐업시키기 위해서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광주에서 시작한 당대표 연설회가 있었거든요. 합동 연설회를 가봤는데 이 국민의힘을 대하는 반응이 그렇죠. 사뭇 달라졌습니다. 네, 확률은 높진 않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런 기류가 예전과는 또 많이 다른 많이 것은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에 대해서 백지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